안녕하십니까, JBRT 김주영입니다. 원래 지난주에 올렸어야 됐던 영상이었는데 제가 지난주에 독감에 걸려가지고 주말 기간 동안 사경을 헤매느라 그때 영상 촬영도 편집도 못하고 그렇게 한 주가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와서 지금 제가 이제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우선 지난 영상들 내용을 먼저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오늘의 내용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 레이싱 팀 팀장이라는 인간이 주변 지인들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한테 자산 가치가 오히려 마이너스인 그런 차량들을 불법적으로 명의 이전 시켜가면서 또 그렇게 돈을 착복해 가면서 여러 사람들, 여러 피해자들한테 정신적으로 그리고 물질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끼쳐왔다 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여러 가지 증거 그리고 근거들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놀랄만한 사실은 이런 일이 한두 번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또 그에 따라 피해자들이 이 해당 팀장이 근무하는 해당 레이싱 팀이죠. 팀에 밤낮 할 거 없이 찾아가서 난동을 부리고 하면 이제 그 해당 팀의 대표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피해자들한테 일부 피해자들한테 뭐 전적으로는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일부 피해자들한테 뒤로 돈을 쥐어주고 입막음을 하면서 아직까지도 그런 식으로 지금 영업을 이어오고 있다는 이 부분이 사실 저로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일이 제가 알게 되고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됨으로써 이 대표라는 사람이 밤낮 할 거 없이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무례하게 그렇게 또 어떻게 보면 자기는 몰랐던 사실이다 라는 진짜 바로 돌아서면 들통날 그런 거짓말들을 해가면서 또 저한테 여러가지 가스라이팅을 하려고 하는 시도들, 그러다가도 대표 본인이 금전적으로 가장 큰 피해자다 그런 말 같지도 않은 희대의 개소리를 늘어놓는 부분까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영상으로 먼저 보여드렸었습니다. 우선 오늘 영상에서는 지난 두 편의 영상의 내용을 포함해서 시간 순서대로 이 사건을 먼저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설명을 하면서 오늘의 주제를 자연스럽게 한번 이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근거 자료들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일단 이번 영상 시리즈 주인공인 이 48억 카니발 피해자 대학생, 이 대학생이 차량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국세 체납으로 이 해당 카니발 차량이 수십억에 해당하는 압류가 잡힌 것을 그때 이제 매각하는 과정에서 알게 됐고, 근데 이게 참 웃긴 일입니다. 이 불행하게도 해당 학생이 이제 후차주를 구했고 이 후차주한테 차량 대금을 받았어요. 차량 대금을 받았는데 그 받은 돈을 이 해당 카니발 차량을 A 모 팀장한테, 그 사기꾼 A 팀장이죠. 네. 그 팀장한테 매입할 당시에 이 카니발을 대상으로 캐피탈 대출, 할부죠, 할부. 네. 이 할부를 터트려서 그때 샀었고 이 할부금을 갚는데 차량 대금을 다 써버렸습니다. 다 써버려서 이 후차주한테 환불을 해줄래야 해주기도 힘든 그런 상황에 맞닥뜨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이 피해자 학생이 후차주한테 차량 대금을 받고 이제 명의 이전을 하려고 천안 차량 등록 사업소에 갔는데 여기서 이제 국세 압류 사실을 알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의 이전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듣게 됐죠. 그게 이제 앞선 두 편의 영상에서 나왔던 내용들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거래가 불발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이 돈을 캐피탈 할부금 갚는데 다 써버렸고 이 학생은 돈이 없고, 그러니 이 후차주 입장에서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후차주는 차량을 일단 가지고 가고 운행을 하지 않겠다, 대신에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서 명의 이전을 하게 해달라,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거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피해자 학생은 사기꾼 A 팀장한테 전화를 해서 해결해 달라고 종용을 했고, 이 내용은 사실 제가 몇 주 전에 쇼츠 영상으로 올려놨던 부분에 있어요, 여러분들. 네,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근데 이때 이 사기꾼 A 팀장이 본인도 몰랐다라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이런 거짓말을 했다가 또 들통이 나는 그런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다 보셨죠. 네. 그러면서 이제 한 달의 시간을 끌었어요. 이 한 달 시간 동안 이 후차주, 여러분들 입장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해보세요. 이 학생한테 차를 사간 이 후차주는 얼마나 황당합니까? 차를 타고 다니지도 못하고 세워놓으면서 결국 할 수 있는 거는 이 양도자인 학생한테 계속 이 문제 해결해달라라고 압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도 해결이 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거기다가 이 해당 피해자 학생은 사실 금전적으로 또 여러 가지 정황으로 굉장히 큰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본인이 사기꾼으로 몰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 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돈백 1, 200 벌어가지고 돈이 생기는 대로 이 후차주한테 돈을 주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사실 사기꾼 A 팀장도 모르고 있는 얘기겠지만 주고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총 500만 원까지 입금을 찔끔찔끔 나눠서 해주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후차주 입장에서는 이 학생의 진심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고, 어찌됐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사기꾼 A씨를 압박하는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사실 이 자료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제가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근데 이 자료들은 제가 이번 영상에서 오픈하지 않겠습니다. 그 오픈하지 않는 이유는 조금 이따가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렇게 해서 이 후차주가 또 A 팀장한테 직접 연락을 취해서 일정 부분 압박을 하고 나서야 차량 대금을 후차주가 직접 이 A 팀장으로부터 한 달이 지난 시점에 입금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후차주와 피해자 학생 그리고 사기꾼 A 팀장 동의하에 다시 이 카니발 차량은 A 팀장한테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 문제가 되게 간단하게 끝난 걸로 보이지만 여러분들, 근데 이런 류의 사기를 당해보신 여러분들은 아마 지금부터가 이 사건이 시작이다라는 거를 아실 거예요. 자, 왜냐하면 차량 대금 문제는 단순히 끝난 문제로 보일 수 있지만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들? 명의가 안 넘어갔잖아요. 이게 후차주한테 차가 넘어갔고, 그리고 다시 사기꾼 A씨한테 차가 백해서 돌아갔지만 이 카니발 차량의 명의는 피해자 학생 명의로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또 터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 카니발 차는 또 다른 누군가의 손에 들어가게 됐는데, 이게 누군지를 사기꾼 A씨는 자기 가족들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것도 확인이 안 되는 사실이죠. 어찌됐든 누군가의 손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서 전국 8도의 진짜 전국 방방곳곳 모든 진짜 어디 안 간 데가 없습니다. 거기에 통행료 미납, 그 다음에 주차 관련, 그 다음에 과속, 이런 과태료 폭탄들이 이 학생들한테 이제 날이면 날마다 날라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말 그대로 대포차의 폐해죠, 이게. 자, 그래서 이 학생이 과태료 폭탄을 이제 몇 개월 만에 수백만 원을 훌쩍 넘어가는 이런 과태료 문제를 떠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명의 문제도 여전히 남아 있고요. 그렇게 이게 날라오는 이 과태료 문제를 밑도 끝도 없이 이 학생이 또 알바해서 번 돈으로 메꾸다 보니 어느 날인가 이 과태료 폭탄을 막다가 이 학생의 계좌는 빵꾸가 나게 됩니다. 이 학교까지 휴학을 하고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이게 메꿔도 도저히 끝이 없는 과태료가 날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그 사이사이에도 이 피해자 학생이 A 팀장한테 계속 전화하면서 이 문제 좀 해결해달라 종용을 하지만 해결이 안 되죠. 안 되고 오히려 계속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과태료, 그 다음에 통행료 폭탄들이 계속 날라와요.
뭐 여러분들 뭐 이쯤 되면 그걸 왜 내냐, 안 내고 버티면 되지 않냐. 근데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기준에서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이 피해자는 아직 사회에 첫 발을 내디기도, 사회생활이라는 걸 시작하기 이전에 어떻게 보면 미성년자와 다를 바 없는 학생이에요. 학생, 대학생이에요. 그런 거 날라오면 여러분들 어릴 때 무섭지 않았습니까? 빨간 딱지 막 날라오고 하니 무서운 거죠. 그래서 돈을 계속 낸 거예요, 이 학생이. 이걸 또 그래서 뭐 전화 문자 할 거 없이 찾아가서 이 돈 문제 해결해 달라고 이 사기꾼 A 팀장한테 애걸복걸하고 해도 결국에 돌아오는 말은, 네가 무슨 깡패냐, 왜 찾아오냐, 썩 꺼져라, 그러면서 온갖 쌍욕까지 다 얻어먹습니다, 피해자가. 네. 그렇게 이제 몇 주 몇 달 동안 졸라서 난 뭐 진짜 이제 돈 없다, 이 카니발 한 대 때문에 내 인생이 다 망가졌다, 이 내용도 사실 여러분들 제가 몇 주 전에 유튜브 쇼츠에 올려놓은 적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 돈 대신 일정 부분 이거 팔아서 돈으로 일정 부분 메꿔라 하면서 오는 것이 아반떼 N 그리고 벨로스터 N의 순정 휠과 그리고 N컵 때 사용했던 휠들이었습니다. 뭐 이 중에는 굴절 심한 것도 있고 쓸만한 것도 있고, 그렇게 해서 돈 대신 일정 부분 차량 물품, 그 중에도 휠이었어. 휠을 받아서 그거를 이 학생이 중고장터에 내다 팔아서 당장 급한 돈을 일정 부분 끄게 됐어요.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또 나오게 되죠. 과연 이 벨로스터 N, 아반떼 N 휠들, 이것이 사기꾼 A씨의 본인 소유의 자산이었나? 아닙니다. 아니고 일정 부분은 해당 팀의 자산이고 일정 부분은 해당 팀의 손님들이 맡겨놓은 그런 물품들이에요. 그거를 이 사기꾼 A씨가 피해자한테 돈 대신 던진 겁니다. 그리고 이 학생은 그거를 팔아서 일정 부분 당장 급한 돈을 메꿨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제보들도 이 비슷한 사례에 대해서 제보들을 제가 추가로 좀 받았었어요. 받아보니까 이 피해자 학생하고 비슷하게 비슷한 사례들이 꽤 있어요. 이게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을 한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들이 이 A 팀장한테 이제 막 압박을 하니까 해당 팀 내지는 해당 팀의 손님들이 맡겨놓은 물품들 있죠. 이런 것들을 이 A 팀장이 뒤로 빼돌려 갖고 돈 대신 그런 물품들을 제공한 여러 가지 정황들이 저한테 제보가 많이 들어왔고, 그리고 롤케이지 문제. 롤케이지도 시합에 사용됐던 롤케이지를 그거를 몰래 다른 손님한테 팔아먹다가 걸려가지고 이것도 물건 백하고 돈 문제 또 뒤로 환불하고 어쩌고 이런 사례들도 저한테 제보가 들어와 있어요. 자, 근데 지금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증거 자료를 이렇게 노출시키지 않고 제가 지금 증거 자료를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있거든요. 이게 왜 이러고 있냐, 이번 우리 이 시리즈 영상이 시작될 때만 해도 해당 팀 대표도 그렇고 이 사기꾼 A씨도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이 피해자 학생의 피해 회복에 대해서 약속을 한 부분들이 있어요. 해결해 주겠다. 그 중에도 뭐 이 당사자 사기꾼 A씨가 저한테 직접 전화 와가지고 진짜 울먹울먹 하면서 그렇게 사정을 했던 그런 통화 내용들도 다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노출을 안 했다 뿐이지 해당 대표와의 통화, 그 다음에 해당 팀장과의 통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까지 다 해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고 있는 추가 제보자들 자료, 이런 부분들까지 모든 것들이 소송의 자료로 사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영상에서 여러분들한테 하나하나 다 오픈하지 못하는 점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거 절대 그냥 쉽게 넘어갈 생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법적인 근거로 사용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영상에서 제가 좀 제한시킨다는 점 여러분들이 일단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이제 지난 두 편의 영상에 이어서 지금 세 번째 영상이죠. 이 부분 오늘 영상에서 지금 제가 방금 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해당 팀의 소유 물품 또는 해당 팀의 손님들이 맡겨놓고 있던 물품을 뒤로 빼돌린 정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걸 법적인 용어로 뭐라 그럽니까? 횡령과 배임이죠. 이런 정황들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근데 우선은 지금 제가 너무 지엽적인 어떤 자료들 위주로 지난 두 편에서 영상을 이렇게 쭉 내보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간 순서 그리고 이 스토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파악을 잘 못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 영상은 지금 제가 시간 순서대로 얘기를 하면서 지금 횡령 배임의 정황들을 여기 이 포인트에 지금 넣고 있는 거예요. 자, 일단 제가 이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대포차가 돼서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는 이 카니발이 이게 이 피해자 학생이 후차주한테 넘기려고 시도했던 것이 24년도 1월달입니다. 1월달인데 2월달까지 해결이 안 돼서 이 부분을 다시 사기꾼 A씨가 후차주한테 차량 대금을 백하고 카니발 차량을 본인이 다시 걷어들이면서 대포차로 다시 돌렸죠. 자, 이 대포차는 2024년 10월이 돼서야 이 9개월간의 대포차 히스토리를 끝내고 공범으로 추정되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임모씨, 충청도 당진에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가 그렇게 돼 있는 임모씨 앞으로 명의 이전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 피해자 학생한테는 수백만 원의 추가 손실을 남긴 채로 대포차 히스토리는 여기서 끝나게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이 히스토리 중에도 또 이상한 점들이 여러분들 눈치 빠르신 분들은 바로 파악을 하셨을 거예요. 첫 번째, 이 수십억짜리 압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이 폭탄 덩어리 카니발이 어떻게 캐피탈 할부, 캐피탈 대출 할부가 어떻게 터졌냐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나올 수가 있었냐. 이상하죠. 그리고 두 번째, 피해자 이 학생은 왜 한 3개월 만에 23년도 10월 달에 사기꾼 A씨한테 차량을 구입해서 왜 24년 1월 3개월 정도밖에 안 타고 왜 넘기게 되었는가. 이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게 너무 짧잖아요. 3개월이라는 시간은. 자, 이 부분들은 당연히 후속 영상에서 또 다른 주제로 캐피탈 건과 그 다음에 이 차가 가지고 있는 기계적인 문제들과 여러가지 판매 조건에서의 어떤 불일치되는 점들, 한마디로 거기서도 기망이 있었던 부분들 당연히 제가 추가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려야 돼요. 근데 지금 그런 지엽적인 부분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이 스토리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라고 제가 오늘 영상을 이렇게 간단하게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까지 또 보고 또 이상한 점이 또 있죠. 직원이라고는 하나밖에 없는 그런 레이싱팀 법인이래요, 여기가. 근데 그 하나밖에 없는 직원이 온갖 사기를 다 쳐가지고 이 피해자들이 밤낮 할 거 없이 업장을 찾아와서 난동을 부리고 그러면은 이 대표가 뒤로 돈 문제 해결해주면서 쉬쉬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피해자들이 또 A 팀장한테 돈 내놓으라고 난리를 치면은 제가 앞선 오늘 횡령 배임 얘기 한 부분들처럼 팀 물품 또는 손님들 물건들을 이렇게 횡령해가지고 반출시키는 행위를 한 것도 한두 건이 아니에요. 이게 한두 건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지금 집계하고 있는 것만 해도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근데 이런 횡령 배임의 이런 정황들을 대표가 과연 몰랐을까요, 여러분들? 과연 몰랐을까? 저는 이런 의문이 강하게 들어요. 이 부분도 굉장히 이상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 업체 대표는 제가 알기로는 나이도 50이 훨씬 넘은 나이가 엄청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아직도 가방끈에 집착하고 있대요. 자기가 가방끈 길다라는 것을 그거를 아직도 홍보 수단으로 하면서 그걸 가지고 본인의 PR을 하고 다닌다는 사실, 이게 참 웃기죠.
저는 아직 50이 안 됐어요. 근데 저는 제가 수능 시험 언제 어떻게 봤는지, 무슨 대학 어떻게 졸업했는지 이제 기억도 안 납니다. 근데 실제, 그리고 저는 이분이 뭐 여기 적혀 있는 거, 이 자료를 보면 뭐 나와 있는데 제가 뭐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이분이 어느 대학 무슨 전공을 했는지 저는 일단 확인을 안 해봤어요. 확인을 안 해봤는데, 일단 이 나이에 내세울 만한 어떤 그런 자랑거리는 아니죠, 여러분들. 대학 졸업하고도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고 사람의 일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업적을 그 이후에, 대학 졸업한 이후에 만들어내는 게 정상적인 사람들의 일단 행보인데, 근데 10대나 20대 때 이렇게 내세울 만한 그런 학벌 가지고 수십 년이 지나도록 아직 그딴 걸 강조하고 산다는 것 자체도 일단 뭐 저로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도덕하고 무능함을 이렇게 지금 대외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모습이 저는 더더욱 납득이 잘 안 가요,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역사적인 인물 하나가 딱 떠올라요. 여러분들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뭐 이번 이 건과 이 업체 스케일하고는 뭐 비교가 안 될 스케일이긴 한데요. 뭐 학벌 하나만 가지고 전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고 독재 정권을 이어왔던 런승만이 저는 떠오릅니다. 제가 근현대사 공부한 지도 꽤 오래됐는데 뭐 그래서 아주 사사로운 모든 사건들 이런 건 다 기억은 못해요. 근데 저는 근현대사, 우리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대한제국부터 해서 근현대사의 진짜 최악의 인물 셋을 꼽으라고 하면요, 뭐 각자 사람들마다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저는 그 시간 순서대로입니다. 그 1번을 민비, 명성황후라고 부르는 것도 아까운 민비, 두 번째 을사오적의 이완용, 세 번째 런승만이라고 생각을 해요. 런승만 학벌 보면 여러분들 장난 아닙니다. 하버드 석사의 프린스턴 박사 출신입니다. 그런 가방끈 긴 사람이 작정하고 나쁜 짓 하기 시작하면 얼마나 악독할 수 있는지 우리는 역사적으로 잘 봤습니다. 여러분들 런승만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국회 프락치 사건부터 시작해가지고 친일 세력하고 손잡고, 정치 깡패하고 손잡고, 부산 정치 파동에서 직선제 개헌해가지고 또 헤쳐먹고, 그러고 나서 4.4.5.1 개헌해가지고 또 헤쳐먹고, 그렇게 해서 거의 뭐 종신 독재 정권을, 뭐 김일성만 독재 정권입니까? 뭐 남조선에서도 런승만이 다 헤쳐먹으려고 했었죠. 그렇게 해서 결국에 막판에 이기붕, 그리고 자유당, 그리고 이승만 내각의 이 인간들이, 이 자유당 개새끼들이죠. 이 새끼들이 무슨 짓을 합니까? 3.15 부정선거 해가지고 이기붕이를 부통령으로 앉히려고, 장면한테 지금 안 되고 있는 이 이기붕이를 부통령으로 앉혀야 런승만이 죽고 나서도 이 자유당의 정권을 이어가지 않냐. 그 부정선거 했다가 걸려서 결국 4.19 민주항쟁이 터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런승만이 하야하게 되죠. 근데 혹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런승만이 무슨 죄냐? 옆에 이기붕이하고 이 내각들이 헤쳐먹은 거, 그것 때문에 억울하게 우리 런승만 각하께서 하야하게도 피해자지 않냐. 이거 여러분들, 자, 이번 사건하고 묘하게 이게 겹치는 게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걸까요? 저는 이런 류의 개새끼들을 너무 잘 압니다. 그리고 이런 류의 개새끼들을 너무 많이 봤고, 역사적으로도 진짜 이런 새끼들이 꼭 다 나라를 헤쳐먹었어요, 지금까지. 근데 아무리 이 스케일 자체가 그렇다 하더라도 이 지금 자동차 판에서 결국에 진짜 바로 옆에서 사기를 치고 온갖 횡령에, 배임에, 사기에, 절도에 이걸 다 하고 있는데 내가 제일 큰 피해자요. 야, 이거 여러분들 묘하게 매치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3.1 운동에 의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혈통을 이어받아 불의에 한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이게 여러분들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 나오는 진짜 딱 시작 도입부에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이거 역사적으로 이런 새끼들 개새끼라고 우리는 그렇게 배웠어요. 가방끈이요? 진짜 그 가방끈이 긴지 아닌지 여러분들 확인해 봤습니까 이거? 그리고 길다 칩시다. 그게 제대로 된 가방끈 맞습니까? 저는 공부하면서 그렇게 공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가방끈이 길다고 생각한 적도 없어요 사실. 그리고 그거 입고 산 지 오래됐어요. 그렇지만 지금 저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 앞에서, 이거 정치적인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저는 우파에 속한다고 생각을 지금까지 40평생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온 사람인데, 어쩌다 보니 요즘에 제가 좌측에 있는 사람처럼 약간 비춰지기도 하고 그게 좀 묘하긴 한데요. 어찌됐건 이거 정치 색깔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이거는 이미 역사적으로 고증이 끝난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인 색깔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 1도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놓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런승만이 야이 개새끼야, 이거는 내가 확실히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